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독일 빌트지 편집장으로 바이에른 내부 소식에 정통한 크리스찬 폴크 기자가 연달아서 최근 김민재 선수의 올 여름 이적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프랑스의 산티 아우나 풋 메르카토 기자, 독일판 스카이 스포츠의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 등 유럽 축구 이적 시장 1티어 기자들이 제기한 첼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관심에 이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름이 등장했는데요. 지난해 여름에도 김민재 선수를 향해 맨유가 공식 제안을 했던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죠. 한준TV는 이 폴크 기자의 독점 보도를 팩트체크하면서 김민재 선수 영입에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유럽 빅클럽이 존재하는 상황도 포착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독점 취재 정보를 통해 최신 상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찬 폴크 기자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CF 바이에른 인사이더 그 매체에서 독일 현지 시간으로 4월 26일에 연달아 2건의 김민재 선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주요 내용 살펴드리면 바이에른 뮌헨이 올 여름에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안정화 작업을 위해서 빚더미에 올라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려하면서 또 신규 영입에 들 선수 투자 자금을 확보하면서도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액 연봉이지만 그만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부 선수들을 매각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김민재 선수가 매각 리스트에 있고 또 다른 선수들도 매각 리스트에 있는데 그 뮌헨 선수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팀이 맨유다. 또 최근에 마즈라위, 더리흐트 같은 또 이전에도 많이 교류가 있었던 이 맨유가 이번 여름에 또 한 번 뮌헨과 중요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 기사 내용 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올 시즌이 끝난 이후 바이에른 뮌헨을 떠날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023년에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한 김민재 선수의 잠재적인 행선지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고 했고요. 또 맨유는 지난해 여름에도 문을 두드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고 그 당시에는 바이에른 뮌헨도 김민재 선수도 거절했지만 올여름에 바이에른 뮌헨 측은 4천만에서 5천만 유로 사이의 제안이 들어온다면 이적을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 그리고 산티 아우나 기자도 바이에른 뮌헨이 적절한 금액의 제안이 온다면 매각할 생각이 있다라고 알린 것에 이어 폴크 기자가 그 금액이 5천만 유로라고 했었는데 이 5천만 유로는 바이에른 뮌헨이 나폴리 측에 지급했던 김민재 선수의 이적료를 그대로 회수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름 본인들도 2시즌 활용을 했으니까 그대로 전액을 다 보전받지 않아도 된다. 조금 미진해도 된다. 4천만만 넘으면 된다. 5천만을 넘지 않아도 된다. 채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조금 더 유한 스탠스를 취했다라는 거. 요게 중요한 새로운 정보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맨유가 접근을 했다라는 것은 올여름에도 맨유가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움직인다면 무려 3고 초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3고 초려냐? 나폴리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려던 때에 사실 가장 적극적으로 또 가장 먼저 공식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팀이 맨유였는데요. 그때 맨유는 구단 운영권이 어디로 인수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늦어지다 보니까 짐 래드클리프와 또 셰이크 자심의 투자가 어느 쪽으로 갈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보니까 빠른 움직임에 실패했고 또 그 과정 속에 에릭 텐하 감독이 선호했던 포지션 보강도 다른 쪽에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늦춰졌고 그 과정에서는 해리 맥과이어를 매각한다면 충분히 또 김민재 선수의 영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맥과이어가 후보로 남는다고 해도 팀에 잔류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또 안 떠났어요. 결과적으로 맥과이어는 지금도 잘해주고 있긴 한데 그러면서 맨유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바이에른 뮌헨이 치고 들어와서 김민재 선수를 데려갔던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도 맨유는 김민재 선수를 굉장히 강하게 원했다라는 것이고 그때 1차 시도 실패 이후에 바이에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자 맨유가 지난해 여름에 오퍼를 했지만 그에 대해 김민재 선수가 거절을 했고 올 여름에 또 한 번 세 번째 제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기사 중간에 보면은 맨유가 이번에는 김민재를 영입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중요한 것 바로 1티어 폴크 기자가 운영하는 매체에 나온 이 정보에 보면 맨유는 이미 바이에른 출신 선수를 여러 명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또 다른
최전 매각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중앙 미드필더 레온 고레츠카 역시 맨유가 영입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선수라고 했어요. 다만 김민재 선수가 정확히 맨유가 그렇게 원하는 리스트에 우선순위에 있는지는 불확실하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 크리스찬 폴크 기자는 맨유가 최근 바이에른 출신 선수를 영입했던 사례가 또 아주 좋지 못한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리 확신을 못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마즈라이는 사실 잘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닥주전 정도까지는 아니고, 더리우트는 솔직히 주전 경쟁에서 지금 상황은 어찌 보면 맥과이어보다도 밀려있다 보니까 바이에른 출신 선수들 영입했더니 제대로 좀 활약을 못하는데, 김민재 선수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이에른에서 밀려나서 오게 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못하지 않을까? 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유는 지금 수비 보강을 분명히 원하고 있고, 후배 아모린 감독의 축구에 맞는 수비를 찾고 있고, 그 과정에서 속도감이 좋은 김민재 선수가 또 이전에 맨유가 나폴리 시절에 스카우팅했던 결과에 따라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 데려오고자 했는데, 그게 과연 최선의 전략인지는 고민해야 할 단계라고 했어요. 분명 김민재가 뛰어난 퀄리티를 갖춘 선수이지만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또한 김민재 선수가 잘하려면 수비 라인에서 지시를 내려줄 수 있는 목소리가 큰 파트너, 리더형 선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맨유에 그런 리더형의 센터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파이터라든지 또 유망주라든지 여러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있긴 한데, 물론 김민재 선수만큼 빠르고 대인 수비력이 좋은 선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김민재 선수를 또 리드해줄 수 있는 선수도 없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선수를 데려오는 것이 우선순위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맨유도 내부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애초에 다요 우파메카노를 리더로 삼으려고 했었지만, 이 우파메카노와의 연장 계약, 새로운 연봉 조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뿐만 아니라 그럼 우파메카노도 팔자,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센터백 라인에 새로운 선수를 좀 많이 영입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김민재가 떠날 경우엔 딘 하위센을 영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우파메카노까지 떠난다면 베테랑도 필요해지니까 다시금 레버쿠젠과 계약이 만료되는 독일 대표 수비수 요나탄 타를 영입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찾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요나탄 타는 바르셀로나로 갈 거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도 수비 리더를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제는 레버쿠젠을 떠나서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 레버쿠젠에서 분데스리가 우승을 하고 챔스 도전을 해봤는데 여기서 한계를 느꼈던 레버쿠젠이고, 이제는 레버쿠젠의 그 우승 멤버들이 점차 떠나가는 분위기이고, 비르츠까지도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요나탄 타도 떠날 생각을 했을 때, 바르셀로나도 새로운 좋은 도전이 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익숙한 무대, 또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안정적으로 본인의 입지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무대는 분데스리가에 남아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다.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둘 다 떠난다면 어린 선수, 분데스리가가 처음인 선수만으로 리빌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폴크 기자는 애초에 요나탄 타가 지난해 여름에도 막스 에베를 바이에른 디렉터가 가장 원했던 타깃 중 하나였던 만큼, 다만 당시에는 레버쿠젠과 계약기간이 1년 남아있다 보니까 남은 1년간의 계약기간 안에 바이에른이 레버쿠젠에 어느 정도 이적료를 제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바이에른 이사회는 2천만 유로까지 써라 이렇게 했지만 레버쿠젠이 2,500만 유로를 요구했고, 사실 그 500만 유로 차이가 크진 않지만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게 재정적인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이다 보니까 사실 그 정도로 타이트하게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황이라든지 축구계의 수익 감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내다보고 운영하고 있는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지금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데 이걸 계속 유지하고 데리고 있다가는 오히려 못 팔 수 있다. 차라리 지금 파는 게 나이가 아직 30이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아직 가치가 더 떨어지지 않았을 때 파는 게 자금을 회수하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지난해 여름 레버쿠젠의 이적료 500만 유로 차이 때문에 요나탄 타를 영입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김민재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도 김민재 선수가 너무 못해서라기보다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내부 판단과 더불어 지금 파는 게 장기적으로는 구단 운영에 있어서 나을 것이다라는 결론 때문이에요. 결국 김민재를 팔고 요나탄 타를 영입을 한다면 이적료 들이지 않고 또 연봉 부분에 있어서 더 추가 지출 없이 또 김민재를 판 금액도 얻어오면서 구단의 재정 여유도 생기고 꼭 필요한 포지션도 메우게 되니까 윈윈 시나리오라고 한 것이죠. 결국 이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명확하게 바이에른 뮌헨 측에서 올여름에 김민재 선수를 팔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더 이상 김민재 선수도 바이에른에서 남겠다라는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난해 여름에는 분데스리가에 와서 또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었는데
무관으로 떠나는 것은 본인도 사실 굉장히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여주고 싶어 했기 때문에 맨유의 오퍼가 왔을 때 거절을 했지만 이제 올 시즌 물론 여전히 독일 언론의 억가와 박한 평가는 나오고 있지만 이번 주말에 바이에른 뮌헨이 분데스리가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 우승 파티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도 나폴리에서 세리아 우승을 이뤘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 분데스리가 우승을 이뤄낸다면 굳이 더 이상 바이에른은 남을 필요 없다. 프리미어리그 가서 새로운 도전도 하고 또 거기서 챔스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으로 가서 도전하면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이에른 인사이더의 추가적인 기사를 보시면 김민재의 미래에 대해 의문이 나오고 있다는 대목의 기사를 보시면 김민재가 매우 섬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바이에른 팬들도 온라인상에서 비판하고 있고 언론도 너무나 좀 많이 비판적인 보도를 내놓고 있고 그것들을 본인도 충분히 의식을 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여름에는 맨유가 관심을 보이며 문을 두드렸을 때는 팀을 떠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맨유는 그때 김민재 선수에 대한 관심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다시 접근할 가능성이 있으며 바이에른 뮌헨도 팔 생각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제한도 있는 상태인데 김민재 본인 역시 상황에 따라서 정말 좋은 제안이 온다면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했어요. 사실 이전에 베이징 고안을 갈 때도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을 갖는 유럽 팀들이 꽤 많이 있었지만 베이징 고안이 제시했던 이 자금적 조건이 워낙에 좋았어요. 물론 그때의 김민재 선수와 지금의 김민재 선수를 생각한다면 그때보다 또 이미 많은 돈을 벌었고 경제적인 안정을 충분히 이뤄낸 김민재 선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시하는 돈은 그 고민을 또 다시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엄청난 금액일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유혹에 넘어간 수많은 유럽의 스타들이 있고 남미의 스타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결정으로 충분히 이미 세리아 우승도 했고 또 분데스리가 우승도 했고 여기에 본인이 사우디에 가서도 경기력을 유지할 자신이 있다면 또 지금 사우디 팀들의 경기력이나 우리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듯이 앞으로의 운영이라든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좋고 또 사우디에서 1, 2년 뛰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서 활약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나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사실 사우디로 갈 가능성도 완전히 제로라고 볼 수는 없겠죠. 물론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많은 돈을 받으면서 또 좋은 커리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우선순위는 프리미어리그로 가는 것이지만 올 여름 공식적으로 정확히 어떤 오퍼가 오는지 그 조건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결정을 할 거라는 겁니다. 유벤투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폴크 기자는 현재까지 유벤투스와의 구체적인 접촉은 없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유벤투스의 디렉터가 나폴리 시절에 김민재 선수를 영입했던 지훈톨리 디렉터인데 그래도 나폴리와 유벤투스의 구단 간 관계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양팀 팬들의 정서와 감정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나폴리에서 본인의 프로 커리어 최고의 시간을 보냈던 김민재 선수가 굳이 또 재정적 조건으로도 높지 않고 새로운 리그도 아닌 이탈리아의 유벤투스로 갈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목할 점은 지금 맨유라는 팀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떠오른 것인데 영국의 풋볼 인사이더에서는 이적시장 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피트 오루크 기자가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다시금 거론하는 기사를 영국 시간으로 4월 27일에 보도를 했거든요. 4천만 파운드가량의 이적료면 충분히 뉴캐슬이 낼 수 있다. 물론 PSR, 수익과 지속 가능성 규정에 따라서 뉴캐슬도 몇몇 일부 선수들을 정리해야만 자금적으로 규정에 저촉되지 않게 김민재 선수의 이적료와 연봉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음 시즌 챔스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뉴캐슬의 예산이 확대될 수 있고 또 챔스에 나가는 상황에서는 큰 경기에 강한 존재감과 멘털리티를 제공할 수 있는 선수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김민재 선수가 이미 나폴리와 바이에른 뮌헨에서 검증된 선수다. 사실 뉴캐슬이 어린 선수를 또 더 젊은 선수를 찾고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댄번과 파비엔샤의 나이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질 수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28살인 김민재 선수는 뉴캐슬이 어린 수비수, 더 젊은 20대 초반의 수비수를 영입하면서 동시에 필요로 하는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스벤 보트만이 지난 2시즌 내내 심각한 부상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올 시즌 출전이 3경기밖에 안 됐는데 보트만이 회복한다면 보트만 김민재, 왼쪽 보트만 오른쪽 김민재를 쓸 수 있고 보트만이 계속 이런 문제를 겪는다면 왼쪽 김민재, 오른쪽에 쉐어 쓰고 또 다른 어린 선수 쓰고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원한다고 하는 딘 하위센도 뉴캐슬이 원한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하위센은 바이아웃 조항이 5천만 파운드로 설정되어 있지만 영입하려는 팀들이 워낙 많고 그 경쟁 안에서는 결국에는 연봉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뉴캐슬이 지금 주급 체계가 까다롭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다음 시즌 챔스에 나가게 된다면 이삭의 연봉을 올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몇몇 선수들의 연봉을 또 올려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김민재 선수도 그 정도 수준의 연봉과 활약에 따른 보너스 조항을 통해서 또 충분히 재정적 문제 없이 계약을 할 수가 있고 김민재 선수 오는 것만으로도 또 아시아 지역, 한국 지역에서의 마케팅 수익을 추가적으로 스폰서십 수익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미 한국 투어를 추진하고 있는 뉴캐슬인 만큼 김민재 선수와 함께 또 한국 투어를 가게 된다면 한국 투어에 왔을 때 추가적인 스폰서십 계약도 가능해지거든요. 재정적 부분에 있어서 뉴캐슬이 김민재 선수를 영입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유로 기준으로 4천만에서 5천만 유로 사이라고 했으니까 파운드 기준으로는 4천만 파운드 정도, 요 정도면 김민재 선수와 협의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뉴캐슬은 분명히 김민재 선수를 영입할 이유도 있고 정황도 확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도 이미 접촉했던 바가 있고요. 그렇다면 뉴캐슬과 맨유가 동시에 달려들 때 어떤 팀을 선택하게 될 것이냐? 현 시점에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더 높은 뉴캐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 맨유가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게 된다면 클럽의 명성과 앞으로의 비전과 의지를 봤을 때 맨유로 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도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맨유는 현재 이 센터백을 3백 형태로 구성하고 있고, 아모린 감독이 하이라인을 추구하는 데다가 공격적인 축구를 시도하다 보니까 김민재처럼 뒷공간을 강하고 빠르게 커버해줄 수 있는 선수가 딱 필요해요. 거기에 있어서 더리우트, 맥과이어, 리산드로의 3백 라인 중에 리산드로는 키가 작고 맥과이어와 더리우트는 명확하게 느리거든요. 더리우트와 맥과이어는 솔직히 후백 아모링의 전술에 맞지 않는 수비수들이기 때문에 더리우트도 맥과이어도 팔 수 있다면 팔려고 하는 것이 아모린 감독이고, 그 외에 마즈라이가 풀백 출신의 스토퍼로서 뛰고 있고 요로가 유망주로 뛰고 있는데, 지금 이 계약 상황을 보시면 요로 같은 경우 장기 계약이 되어 있는 미래 자원이고, 또 리산드로는 십자인대 부상에서 회복해야 되다 보니까 이 선수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베테랑 수비수 37인 조니 에반스가 올여름에 계약이 끝나고 30인 빅터 린델로프도 올여름에 계약이 끝나다 보니까 둘 다 일단 이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에이든 헤븐 같은 경우에는 아직 10대인 유망주입니다. 결국 3백을 쓴다고 했을 때 린델로프와 에반스가 나가는데 맥과이어와 더리우트 중에 한 명을 또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맥과이어는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은 상태니까 올여름에 반드시 팔아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더리우트는 2029년까지 장기 계약을 맺었지만 경기력이 흡족지 않다. 또 아모링의 축구에 안 맞는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로 팔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다른 유럽 리그로 어떻게든지 팔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센터백들이 나가는 상황이라면 김민재 선수뿐만 아니라 여러 센터백을 영입해야 하는 게 맨유의 상황이고, 그렇다면 또한 저희가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를 또 맨유가 원한다는 것을 언급드렸을 때처럼 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아시아에서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김민재 선수는 전력 보강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력 보강을 하면서도 구단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한준TV가 취재한 정보에 따르면 첼시와 유벤투스, 뉴캐슬 등의 얘기가 나왔을 때 그 팀들과 또 김민재 선수 측에서는 직접 접촉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거든요. 물론 그 팀들의 관심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 팀들 외에도 사실 관심을 보이면서 접근해 왔던 팀, 관심을 표명한 팀은 더 있다. 유럽의 그 정도 급의 좋은 팀들 중에서도 더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명확한 것은 이탈리아에서는 인터밀란도 관심을 가져왔지만 김민재 선수가 일단 이탈리아 팀으로 다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선호하지 않고 있고, 분데스리가 내에서는 당연히 움직일 이유가 없고, 파리 생제르맹은 이미 윌리안 파초나 또 마르키뉴스나 수비 라인에 김민재 선수 영입을 따로 추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또 거기도 옵션이 아니에요. 결국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 두 개 리그 중에서 챔스에 나갈 수 있는 팀들에서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근 이름이 나온 팀이 첼시와 뉴캐슬 그리고 맨유인데, 지금 살리바의 경기력이 흔들리고 있고 살리바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도 김민재 선수를 노릴 수 있는 잠재적인 팀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아스날도 이강인 선수와 연결됐을 때부터 한국 시장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스폰서십에 관련된 문제로 인해 한국 선수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또 맨시티는 후사노프의 영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비토로 헤이스도 너무 어린 선수인데다가 지금 기존 수비수 중에 아칸지와 아케의 부상 이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후사노프에 대해서 임대를 보낸다거나 아칸지나 아케 중에 한 명을 정리하면서 김민재 선수 영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라리가에서는 솔직히 바르셀로나가 이미 수비 라인이 잘 짜여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아라우호를 정리해야 되는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센터백 보강이 꼭 필요한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토트넘의 로메로가 이미 개인 합의를 했다라고 하지만 토트넘이 워낙 큰 이적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결렬될 가능성이 있고, 로메로 영입에 실패할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를 영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4개 팀 역시 올 여름, 올 시즌이 끝난 다음에는 직접 김민재 선수 영입자에 뛰어들 수 있는 팀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저희가 파악한 내용이고요. 바이에른 뮌헨은 오는 주말 분데스리가 우승을 확정짓고 우승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 1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 메넨글라트바와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2개의 유럽 빅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역사를 만들 것으로 보이고요. 올 시즌 리그 일정을 마친 뒤에는 올 여름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을 위한 일정까지 보내고 나서 김민재 선수가 이적에 대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가질 것 같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뤄내야만 김민재 선수 영입을 위해 움직일 수 있을 텐데요. 5월 2일 금요일 새벽 4시
아틀레틱 클럽 빌바오와의 원정 경기로 준결승 1차전을 치릅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챔피언스리그 4강과 유로파리그 4강전 실시간 입중계와 경기 후 분석, 해외 반응, 한국인 유럽파들의 최신 이적 소식과 독점적인 정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